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수능 끝나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 자, 갑공시 시리즈 세 번째. 네. 앞에 건 뭐였죠? 네. 명절 끝나고 갑공시였죠. 네. 수능과 공무원 시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자, 오늘 수능 날입니다. 수능 날인데, 아직 뭐, 1교시도 안 지났을 시간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자, 수능 인원이 51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이 51만 명 중에, 이제 오늘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이 나온 사람들은 이제 상관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아니거나 또는 뭐 진짜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야, 안 되겠다.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아니면 B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A 공무원 시험이나 봐야지 하는 게 과연 맞는 언어일까요? 공무원이 수능보다 어렵나요? 쉽나요?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러죠. 제가 하는 답은 되게 고차원적입니다. 서울대, 연고대를 갈 거면 수능이 엄청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인서울 밖의 학교 정도 갈 거면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 물론 이제 인서울 밖에도 높은 점수가 있는데 압니다. 네, 그런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따져 보면 이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요, 수능이 어려워요.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뭐가 쉽고 어렵고는 없어요. 왜냐, 같은 문제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령 수능 보고 공무원 시험을 뽑는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라인이. 근데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근데 뭘 비교해요? 애초부터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요즘은 고등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포기, 나는 공무원 시험 올인, 뭐 경찰 시험 올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친구들 1학년 때부터 공부했을까요? 1학년 때 그 생각이 들겠죠. 2학년 때부터 할까? 2학년 때 되죠. 졸업하고 나서부터 할까? 아니면 고3 때 남들 수능 볼 때 공부할 때 나는 공부하면 되겠지? 네, 과연 그랬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그 의지의 문제가 좀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일단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누군가 공부해라. 예, 학교에서 공부해라. 이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많은 공시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언젠지 모르죠. 그나마 이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교에서 뭐 과제나 내주고 시험 보니까 그래, 그때는 이제 뭐 부모님 도움을 안 받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자, 수능 보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럼 뭐 합격할 수 있겠지. 있죠, 있기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보는 이 테이블이 2021년 국가직 9급 합격자 통계입니다. 합격자 통계.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 최종 합격자 5,629명이에요. 자, 우리 고3들 나이가 뭐죠? 만 18세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왜냐면 지금 준비하면 내년 뭐 4월에 이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이잖아. 만 19세가 되죠. 그래서 이 만 18세, 19세 몇 명인가 보세요. 4명. 뭐 그렇죠. 1년 더 했다 치고, 네, 만 20세 61명. 21세까지 포함해서, 자, 요 네 칸이 65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서 15만 명이 응시했어요. 15만 명 중에 딸랑 65명입니다. 65명. 심지어 만 18세, 19세는 4명이에요. 4명. 이 중에 더 놀라운 거는 3명은 장애 전형이에요. 장애 전형 3명이 있고 일반 1명이에요. 고용노동부 1명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지금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내년에 4월에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 통계가 보여줘요. 통계가. 네, 불가능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좀 많아요.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필기는 합격했는데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 통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있다. 그 다음에 최종 그렇죠. 최종 면접 안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4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수능과 공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수능과 공시가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 영어, 한국사 수능 때 봤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시험 문제 풀어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풀어보죠. 여유가 있죠. 쫙 풀어하고 국어 뭐 우리 쭉 시간 해갖고 풀었더니 채점했더니 뭐 찍는 것도 있겠죠.
했더니 한 75에서 80 나와요, 국어.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수능 공부한 친구들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이면. 이건 뭐야? 영어 했어요. 영어는 간혹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뭐 80점 나왔어요, 가령. 그리고 한국사는 약간 모자라. 75점. 이거 될 것 같다.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왜냐? 문제는 세 과목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두 과목은 어떡할 거야, 이제. 일반 행정만 해도 행정학개론, 행정법 총론. 그 이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왜? 사회과학, 수학. 이 고등학교 과목이었잖아요.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22년도는 힘들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자, 지금 그렇게 점수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었겠죠. 하루 종일 놓고 푼 거죠. 이렇게 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분에 한 문제씩 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큰 거는 수능과 공무원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에요.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만 넉넉하게 주면 다들 100점 맞을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100분의 100 문제. 아니, 세상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돼. 푸는 게 문제 아니에요. 답안지에다 옮겨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OMR 카드. 답안지 작성돼야 되잖아. 그러면 최소 답안지 작성도 5분 정도, 100문제 다 마킹하려면 5분을 정도를 뺀다고 하면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국어, 영어는 지문이 긴 것도 있고 영어는 막 해석해야 되잖아. 머릿속으로라도 뭐라도 해석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이 고등학생들이 가장 모르는 게 이겁니다. 이거. 100분의 100 문제라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여유 있게 풀면 다 푼다고 그랬죠, 제가. 일반 공시생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옛날 문제 풀라 그래요. 옛날 문제 풀면 여유 있게 풀어가지고도 60, 70 나와요. 공부 안 한 지 꽤 됐는데도. 그분들이 난 뭔가 있는 것 같아. 공부하죠. 1년 내내 공부하죠. 그 점수가 60, 70 나오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70, 80도 안 나와요,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분도 있고 더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왜? 헷갈리니까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그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 풀면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압박감 때문에 100분의 100 문제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왔다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진짜로. 답안지 막 밀렸었다는 사람들. 왜 밀렸어요? 빨리빨리 마킹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잘못 마킹하거나. 우리 자 보세요. 수능 물론 이제 지문이 깁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수능 1세대를 알아요. 80분에 45문항. 수학은 100분에 30문항. 영어는 70분에 40문항. 거의 뭐 2배 정도를 주잖아요. 어쨌든 문항당. 문항이 한 지문에 3개씩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2개씩 있고 이런 것도. 공무원 시험이 한 문제당 하나예요. 무조건. 한 문제당 하나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들어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적응할 수 있냐 이거죠. 수능 공부하던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수능 보면 우리가 뭐예요? 네, 점수대별 갈 수 있고 어쨌든 대학은 갈 수 있잖아. 공무원 시험 탈락입니다. 탈락 무조건. 내가 99점을 맞아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잘리면 나는 그냥 탈락이에요. 90점 맞고도 탈락. 지역마다 또 다르고. 어떤 지역은 60점 맞은데 합격했는데 나는 90점 맞은데 탈락해요. 이게 바로 공무원 시험이에요. 옛날 본고사 같은 거죠, 일종의. 옛날 본고사 같은 거죠. 미리 대학을 정하고 거기서 시험 보고 했던 그런 건데 지금 뭐 수능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사실. 시험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보세요. 수능은 목적 자체가 수학 능력이잖아요, 수학. 네. 제가 수능 1세대라 알아요, 이 개념을.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수학이 우리 산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수학. 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고, 공무원 시험은 입사 시험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그래서 난이도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정해진 인원수만 뽑으면 난이도가 높거나 낮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뽑기만 하면 돼. 요건 좀 얻어먹겠죠. 상관없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문제 오류 나는 것만 아니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2019년 그렇죠, 계리직 그거 난리 났었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내요. 또 근데 웃긴 거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또 큰 거 수능은 뭐가 있죠? 네,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는 교과서가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교재란 걸 보면 그게 시험 범위라 그래. 시험 범위 뭐예요? 교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험 문제 보고 요번에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그 파트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책이 백과사전만큼 두꺼워졌어요. 교과서라고 하는 기본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야 된다. 근데 이제 수능은 사실은 이 공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머리 좋은 학생들. 그죠?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머리가 좋잖아요. 똑똑하다 그러잖아. 그러나 똑똑하다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달라요. 왜? 암기야. 100분의 100문제. 자, 머릿속에서 꺼낼 시간이 없습니다. 뭘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답을 빨리 답을 고르면 돼요. 예, 사지선다기 때문에 빨리 고르면 되는데 꼬아놓지 않습니다. 막 엄청나게 꼬아놓지 않아요. 딱 그거면 그거야. 예, 그래서 암기식 단답형이. 이쪽에 더 발달하신 분들은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죠. 수능보다.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데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는 분들 있어요. 90점, 뭐 95점 맞아가지고. 인간 승리라고 하지만 인간 승리인 건 맞죠. 왜?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자, 그리고 공부 시간을 따져보면 수능은 여러분도 아시죠?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교에서 다 배웠죠. 공무원 시험은요? 안 배웠죠, 하나도.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약간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 배웠다 치고 그러면.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지금 수능을 망쳤다는 의미는 공부 안 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부하려면.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시험에 합격하겠다 이런 사람들 어렵죠, 당연히. 미리 공부하고 있지 않았으면. 자, 수능과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 안 해버리면 영원히 늪에서 빠지질 못해요. 내가 수능은 잘 봤는데 어쩌라고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인 거예요. 간혹 공시생들 그런 분들 많아요. 수능은 잘 봤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내가 수능 국어 거의 만점 받던 사람인데 국어 시험 문제 풀어봤죠. 얼마 나와요? 70점. 합격하겠네. 뭘 합격해요? 시험 보러 갔더니 75점 맞았는데. 네. 최소 90점 맞아야 합격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과거를 잊어라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막 지금 뭐 수능 끝나니까 면피용으로 내가 공부 못해서 부모님 뭐라고 할까봐 면피용으로 그럼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할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야, 그래, 대학 가서 어차피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또 공무원 시험 볼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좋겠네. 부모님의 꿈입니다, 꿈. 그리고 본인은 잠깐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죠. 더 어마어마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향하기에는 쉽지 않다, 진짜. 그리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가져야죠, 그러면. 아니, 남들도 1년 이상 공부하는데 본인은 뭐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3, 4개월 만에 합격하겠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22년이 아니라 23년 정도에 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은 떨어지면요 그냥 백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험으로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수능을 보면요. 그래도 대학은 가잖아요. 어쨌든 어느 대학이든 가잖아요. 갈 수는 있잖아. 그럼 목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떤 대학을 갔던 간에 또 그럼 뭐 편입을 한다거나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수능을 봐서 또 뭐 다니면서 또 수능을 봐서 또 가는 학생들도 있고 자기가 뭘 목표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갑자기 나는 이거 아니니까 공무원 시험이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 만약 합격했어요. 다니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남들 다 간 대학 나는 왜 못 갔을까? 학력 컴플렉스.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고졸이니까 저러는 건가? 학력 컴플렉스.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고등학생들이 지식인에. 학력 차별이 있냐고. 없다라고 답을 하는데 안 믿어요. 본인 스스로도 안 믿는데 남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난 고졸이라서 차별당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대학을 가면 되거든요. 요즘은. 대학을 가면 돼요. 공무원이라고 대학 못 가나요? 야간 대학도 있고 뭐 본인이 힘들죠. 대신에. 본인이 힘들죠.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자, 이런 게 있어요. 하던 공부를 계속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안 하던 공부를 갑자기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하던 공부를 하는 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수능하는 분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또 다시 수능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몇 개월의 공백이 뜨니까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그러면 그냥 하던 공부 계속해서 일단 대학을 들어가서 또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 시험은 만 59세까지만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됩니다. 정말 놀랍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거고 졸업생들이 많이 합격합니다. 심지어 실제는 재학생보다 졸업생들이 더 많이 합격해요. 왜냐? 내가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백수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재학생들은 합격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절실함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공무원 시험 하면 되겠다죠. 시험 공부 5, 6년 해도 안 되는 분은 영원히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맨날 공무원 시험 관련된 컨텐츠 만들지만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길이 수능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게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새로운 기회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 취업 전선으로 바로 빠져버리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면피용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니까 저거다. 아니 대학 아니면 왜 갑자기 공무원이에요? 또 뜬금없이. 그쵸? 자, 오늘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40대도 보고요. 요즘은 50대. 올해 1962년생이 서울시 합격했죠. 1962년생 맞을 거예요. 만 59세인가 그렇던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면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인데 고3 때 특히 이제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는 보통. 근데 공부만 했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수능 못 봤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게 바른 길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 근데 문제는 이 공무원 시험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는 가능해요. 또 충분히 커버는 가능한데 그러려면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 이거는 수능하고는 달라요. 왜? 이건 진짜 전쟁터가 치열하단 말. 굉장히 15만 명이 국가직만 15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거의 한 2, 3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 뽑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많거나 적거나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 공부를 하고 얼마나 치열한 시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보다는 훨씬 더 치열합니다. 이건 바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고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 12시간. 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시간도 안 돼. 12시간씩 해야 돼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과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결론은 어쨌든 잘하는 걸 해라. 근데 그게 너무 하기 싫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러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의 시험이기 때문에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갑공시 안 됩니다. 갑공시.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